자, 들어가도 있습니까? 어제 일단 인사드리고. 네. 어제가 무슨 과목이었죠? 예? 세법. 세법. 자, 오늘 개강인데 바로 시작하면 또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 시작부터 개강부터 수업 돌아가냐고. 그래서 OT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OT 간단하게. 일단 이게 잘 보셔. 우리 37회 시험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37회 시험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 왜? 기출을 막 이제부터 이제 기출 문제 하나씩 푸시는 분이 많은데 기출 문제를 막 28회, 29회 뭐 이런 걸 질문 주시더라고. 너무 오래됐어요. 최소한 3자 달려 있는 기출 문제를 보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올해죠 이제 37회 시험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뿅아리 제가 해놨어. 뿅아리 11월, 12월 달은 우리가 기초 입문이라고 해서 그거 가볍게 우리가 진도를 나가요. 근데 이제 1월부터서는 뭐 해 주셔야 돼. 1월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없는 걸로 치고 뭘로 시작해요 이제. 뿅아리 해야죠. 3월 달에는 이게 조금 더 커지고 5, 6월 달에는 이제 장닭도 되고 이제 씨암탉도 되고 삼계탕 이제 끓여 먹어야죠. 10월 달에. 자, 그래서 이제 대개강이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 이름은 국승옥인데 대부분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미스터 국 이렇게만 불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미스터 쿡이라고 불러주신 분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부르니? 호칭 없어 그냥. 바로 뭘 물어봐. 자, 그리고 저는 노량진 박물관이고 이게 지금 제가 박물관 다니면서 쓰는 PPT인데 우리 원장님이 항상 일산 박물관 꼭 광고에 넣어달라고 해서 일산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박물관, 일산 박물관 중개사는 2개 하고 나머지는 평가사, 박물관에서는 평가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해. 목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목표. 근데 수험생의 목표라고 적어져 있어요. 미스터 쿡의 목표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제 목표야. 제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잘 보셔. 자,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자, 요게 출제자입니다. 출제자. 자, 출제자는 시험에 들어가면요, 우리한테 5만 7천여 가지 문제 땡깁니다. 던집니다. 5만 7천여 가지 문제. 자, 그러면 우리 타석에선 우리 수험생이 출제자가 던진 거마다 쭉쭉 다 받아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려 봐야 돼. 그래요. 수험생이, 출제자가 요새는 좀 사악해서 1번 문제부터 1, 2, 3, 4번 문제부터 좀 함정을 많이 파요. 이상한 것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새 5만 작가일 걸 다 던져요, 저희들한테. 그럼 그냥 던졌다가 그냥 다 쳐서 그냥 아웃당하거나 병살 당하지 마시고, 그렇죠. 뭔가 기다려야 돼. 내가 준비한 것들을 기다려야만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치셔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걸 치고 어떤 걸 보낼 것이냐는 누가 선별해줘? 제가 선별해줘. 제가 선별. 그래서 누구의 목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저의 목표야. 그러니까 제가 잘 선별해서 뭐는 기다리고 뭐는 버리고 뭐는 치고 이거 제가 잘 선별해 줄 테니까 뭐만 좀 열심히 하셔. 그렇죠. 기록만 체크만 좀 잘하고 머릿속에 다 기억을 좀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저의 목표야. 저의 목표. 그리고 선별해 줬을 때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래. 실패한 적이. 아무리 제가 대충 선별해도 75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시험이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분명히 선별해 줬어. 그런데 수험생분들은
언제 선별해줬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돼. 1월 달부터. 자, 그럼 이제 누구 목표가 있어요? 제가 잘 선별해주면. 그렇죠. 이제 수험생분들의 목표인데 일단 공부하시는 게 수험생분들은 뭐 이게 목표겠죠. 그런데 몇 가지 금기 사항을 봐요. 첫 번째, 자, 이거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보는 사람들은 자기주도 학습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권장할까요? 금지할까요? 이거 무조건 금지야. 금지. 왜 자기주도 학습은 금지입니까?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막 늘어나. 이거 특히 민법 봐봐. 오만 작거짓게 다 궁금해. 다른 과목은 물어보지도 않아. 세법 같은 거 좀 물어보면 참 좋을 텐데. 세법 같은 거 뭐 궁금한 것도 없어. 그냥 하기 싫어. 그러나 민법 하다 보면 부동산 학 하다 보면 굉장히 뭔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 뭐 스스로 막 찾아봐.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세요. 공부할 것들이 계속 쌓여.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공부할 것들이 쌓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차, 2차 동차로 할 거예요. 올해 1차만 할 거야. 동차 하셔야죠. 1차, 2차 동차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하다 보면 공부 양이 늘어나가지고 2차에 할애할 여력이 안 나와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자기주도 학습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잘 선별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선별한 내용들만 틈틈이 부지런히 좀 익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여기 첫 번째 당부. 자, 그리고 두 번째 당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가운데 딱 들어갔죠. 할 수 있다. 우리 중개사는 자신감이 중요하죠. 자신감이.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 1월 달에 들어오죠. 근데 밑을 쫙 봐봐요. 할 수 있다. 자신감은 중요한데 자신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자신감만 있으면. 남들이 다 점수 나오고 남들이 다 시험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자신감만 있으면 절대 뭐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최소한 뭔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노력을. 그 첫 번째 노력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꼭 강의에 출석한다. 가끔씩 나올 거다. 빨리 결정하셔. 그렇죠. 웬만하면 일단은 빠지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지금 실강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좀 의무감 있게 출석을 좀 하셔야 돼요. 의무감. 그리고 나 오늘 꼭 뭔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과목 2개는 빼고 약속 잡으라고 했어요. 이제 다 빼지 마. 그런데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된다. 그러면 민법은 빠지지 말고 1차 과목에서 민법은 빠지지 말고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은 빠지지 말고 그리고 부동산 학에서 그럼 빠져야 되냐? 그러지 마. 웬만하면 제 과목도 이제부터는 꼬박꼬박 출석해 줘야 돼.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야 뭔가 제가 선별해 준 걸 기록을 좀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인강,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못 나왔어요.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인강을 찍고 있잖아요. 인강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번 주에 해결해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에 참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노력이.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수업만 들으면 점수가 나오겠어요. 복습을 좀 해야 점수가 나오겠어요. 우리 대부분 수업만 잘 따라오세요. 일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강사들이 수업만 잘 따라오세요. 그럼 필수고 복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복습이 거창합니까? 그게 아니야. 항상
살짝만 해주면 돼. 살짝. 복습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 주셔야 된다고? 살짝.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복습은 필요 없어요. 한 7월, 한 6월 달까지는. 그럼 뭐 해줘야 됩니까? 살짝 복습만 해줘요. 살짝. 살짝이면 뭡니까? 3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습하라고 우리 오늘 교재 받으셨죠? 교재 보시면 여기 보면 빵꾸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 부면 날아갈 것 같아. 바람 부면 안 날아갈 것 같아. 그렇죠. 이건 뭐 사람 때리면 죽을 것 같진 않죠. 책이 얇아서. 요거 복습용이니까 최소한 요 정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복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살짝 복습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중요한데 자신감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출석 꼭 해주시고 복습도 어떻게? 살짝은 해줘야 돼. 살짝. 그래서 이런 출석도 안 하고 뭐 살짝 복습도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어떤 거냐? 이걸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요새 회자되고 있는 자신감의 그 사진인데 여기 보세요. 할 수 있다. 얘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할 수 있다만 해놓은 거지. 그냥 볼만 토댕토댕해서 굉장히 귀엽게만 생겼잖아요.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스스로 찾아서 웬만하면 공부하지 마셔. 양이 너무 늘어져. 그리고 복습할 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는 2차까지 해야 되니까 강사가 찍어준 거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는 중요하지만 자신감만 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엽기만 해줘. 꼭 출석하고 복습도 좀 해줘야 돼. 어떻게? 살짝 복습은 해주셔야 돼. 살짝. 그래서 제가 잘 선별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늘 이제 개강이니까 보세요. 제가 우리 일사는 선생님들이 여러 학원으로 짬뽕 돼 있잖아요. 뭐 해커스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뭐 메가랜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저랑 우리 어제 하은진 선배님은 방문각 전속이고. 그런데 우리 이제 방문각을 딱 보면 저는 방문각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까? 방문각이라는 출판사를 저희 강사 하니까 한 20년,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수험생들은요, 방문각 하면 대부분 짜장면집을 듭니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방문각 관리자들은 방문각 중에 여기에 키포인트를 잡습니다. 여기 문자에. 그래서 재작년, 재재작년 하며 방문각에서 우리 수험생들 설명회 가면 항상 어떤 거 합니까? 그럼 요거 방문각의 요 문자에다가 딱 포인트를 잡고 항상 합격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이게 설명회 방문각의 테마예요. 합격의 문을. 그래서 한 5년 전에는 합격의 문을 열어줍니다. 요거 광고하기 위해서 뭐가 와요? 지하철이 와요. 지하철이. 그리고 지하철 문이 싹 열리면서 합격의 문을 열어줍니다고. 그 다음에는 고급 외제차가 와, 포르쉐가. 그리고 포르쉐가 문이 쫙 열려. 그러면 합격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만 차까지 문이란 문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3년 하니까 이제 지겨운가 봐.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방문각에서 미는 게 요거예요. 이게 바로 합격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합격의. 이게 강사들이 여기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별 잘 해주는데 뭐 자기주도 학습하고 내 마음대로 공부하려고 어떻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리 가면 피곤해. 어차피 결론은 똑같습니다만 이게 잘 따라오셔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한참 시행착오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잘 선별해 줄 테니까 뭐 해 주시라고? 잘 따라와 주셔야죠. 근데 우리 여학우님들은
대부분 내비게이션 잘 따라오죠. 근데 저는 내비게이션 보고 잘 안 갑니다. 남학우님들, 특히 남학우님들 잘 안 따라옵니다. 내비게이션 그냥 방향만 보고 가지. 뭐 잘못 가면 한 바퀴 돌지 뭐 이러고 가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라는 거야. 두 번째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한번 봅시다. 강사 활용 방법. 자, 이거 꼭 좀 적어 놓으셔. 어디다가 적어 놓았습니까? 오늘 필수도 받았죠. 이제 이 필수서가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맨 앞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앞으로 질문을 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이제 문제를 이제 스스로 풀다 보면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질문을 뭘로 합니까? 그러면 일산방문각은 따로 질문할 어떤 창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돼요. 카카오톡에서 누굴 검색합니까? 미스터 국 검색해봤자 안 나와. 요 부동산 두루미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부동산 두루미가 뭐냐?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부동산 학이잖아요. 학의 우리나라 말이 두루미래요.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봐야겠어. 네이버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부동산 학을 제가 부동산 두루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두루미에서 질문을 주시면 돼. 자, 그런데 벌써 저번 주에 벌써 질문이 들어왔어요. 카톡으로. 어떤 질문이 들어왔니? 그러면 첫 번째, 항상 요맘때면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 책을 샀더니 빵꾸노트가 있어요. 빵꾸노트. 그리고 저는 빵꾸노트가 좀 그래도 나름 자료가 유명해요.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익힘장인데, 빵꾸노트 부록이 있어서 빵꾸노트를 딱 봤더니 빵꾸 정답이 없어. 빵꾸 정답이. 그러니까 바로 질문이 옵니다. 카톡으로. 요 빵꾸 노트에 빵꾸가 겁나게 많던데 이거 정답이 어디 있나요? 이 벌써 저번 주에 질문 들어왔어요. 저게 이제부터 한 달은 이거 들어와요. 한 달은. 자, 빵꾸 노트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있어. 왜 정답이 없겠어? 그런데 여기다가 채워놓지 마. 채워놓기만 해봐. 채워놓기만. 이거 정답 있어요. 그런데 채워놓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가끔 이제 책 딱 놔두시고 커피 한 잔 사러 가기도 하고 화장실 가기도 하고 볼일 보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책상이야. 사람이 없는 책상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렇게 빵꾸노트 한번 이렇게 켜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적어만 놨으면 내가 폭풍 잔소리 합니다. 폭풍 잔소리. 이거 적는 거 아니야. 적는 거 아니야. 이따 활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그래서 일단 질문 어디로 하시라. 특히 일사는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해보신 분만 자주 해. 그래서 꼭 적어놔. 갑자기 질문하고 싶은데 어디로 하라 그랬더라. 이거 하다가 결국 못 찾고 질문 못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봐. 또 저번 주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번 주에. 이분은 11월, 12월 강의 들으시는 거야. 11월, 12월 강의 들으시는데 이분도 역시 뭘 물어봤냐. 빵꾸 정답이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11월, 12월 달에. 빵꾸 노트에 뭔가 정답 체크하지 말고 들고 다니다가 그냥 자꾸 보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공부하다가 빵꾸 노트에 빵꾸가 궁금해. 그러면 스스로 찾아보지 말고 뭐 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카톡으로 그냥 질문 줘. 이렇게 11월 달부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을 줬어.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질문을 줬습니까? 장편의 편지를 쓴 거야. 왜? 그 빵꾸 지문이 길어. 그래서 빵꾸에 그 질문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그러면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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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지막에 우리 숫자 0 있잖아요. 숫자 0. 숫자 0으로 띵띵띵띵 빵꾸도 6개나 돼. 요게 뭔가요 하고 이거 쳐놨더라고 이게 질문도 스마트하게 해야 좀 편하게 해. 질문도 아니 이거 잘 누르지도 못한 양반이 지금 몇 줄을 적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마트폰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그러면 카메라 사진 기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궁금합니다. 이건 요 빵꾸 노트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할 때 마찬가지. 이게 제일 중요해. 한 3월부터서는 질문이 이제 들어와요. 문제 풀이를 하는데 내가 혼자 스스로 문제 풀이 하는데 뭐 지문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거 일일이 가나다라 적을 거야. 사진 탁 찍어서 카카오톡에 탁 첨부할 거야. 아무런 언급 없이 사진만 딱 찍어서 첨부하잖아요. 그럼 미스터 국이 어떤 질문인지 알 것 같아. 말로 꼭 해줘야 돼. 사진만 찍어서 보내도 그래서 제가 알아. 왜? 이미 선배들이 57,000여 물어봐. 내가 모르는 거 이미 선배들이 57,000여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사진만 찍어서 탁 물어. 그럼 아하 3번 요놈이죠? 그래 뻔해. 예. 그래서 질문도 어떻게 좀 스마트하게 좀 해라. 그래야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질문을 주실 때는 톡에 이렇게 사진 첨부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유튜브 채널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도 중개사 강사 중에는 제 유튜브 채널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원 공식 유튜브 채널 말고는 제일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선생님들 몇 분 섭외해놨어. 자, 우리가 올해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어떤 걸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 민법, 부동산학, 공법 이 세 과목 우리가 부동산학 빼고는 다 싫어하는 과목이죠. 부동산학 빼고 다 싫어하는 과목이죠. 이 선생님들이랑 어떤 걸 하기로 했냐 그러면 기출 문제를 뭐 서너 개든 너다섯 개든 해서 한 15분짜리 20분짜리 짤강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짧은 강의를 제가 기출 문제 풀이로 만들어 줄 텐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우리 중개사 수험생분들의 어떻게 보면 종특이에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된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1장을 꼭 마스터해야 돼. 그래야 2장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해. 2장을 또 마스터해야 3장을 나가. 민법도 봐봐. 뭐 차고 이런 거 해야 그 다음 뭐 하자 이런 게 나가. 절대 앞에가 안 되면 뒤를 못 나가. 이런 특징이 꽤 상당히 중개사에서 많이 보여요. 수험생들은. 근데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고 뭐가 중요해요. 논점별로 시험에 나오는 거지 뭐 흐름을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기출을 1년 12달 기출을 쫙 제가 과목마다 올려드릴 텐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장 쉬운 주제부터 앞에서부터 아니야 차례대로가 아니라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논점부터 이렇게 하나씩 일주일에 한두 개 영상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올려드릴 거야.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1장부터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버려. 객관식에서 대단히 중요한 팁이에요. 아니 1장 해서 뭐 할 거야? 시험도 안 나오는 거. 우리 부동산은 1장 많이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과목도 많아.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딱 그냥 강의 짤강만 들어도 맞출 수 있는 이런 주제부터 쫙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죠? 심심할 때 좀 봐. 저는 심심할 때 없는데요. 그러면 헬스장에서 드라마 2편만 보고 이런 것들 한 2-3개씩 좀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몰아서
심심할 때 1월 같을 때 한번 쭉 과목별로 제가 분류해 놓을 테니까 보시던지. 예. 그래서 요거 꼭 관심을 좀 가져줘요. 관심을.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름도 뭡니까? 요거야. 부동산 두루미 한 번씩 검색 좀 한 번씩 해줘요. 예. 그리고 욕하지 말고. 자, 그래서 강사 활용 방법.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은 이 강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강사를 활용하지 거의 않아요. 제가 평가서도 강의한다 했잖아요. 평가서는요, 시험이 올해 4월이에요. 지금 까톡 불러야 지금 이제 시험이 한 3개월 남다 보니까. 자, 아무튼 강사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교재 한번 보죠. 교재. 자, 교재. 저는 요 필수서 하나로 단거나, 그리고 더 이상 이론 교재는 없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1년 12달 보는 거예요. 1년 12달. 자, 그런데 이제 필수서에 이제 특징이 좀 있어. 자, 필수서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요 필수서라는 표현도 우리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또는 방문가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낯설어. 필수서? 근데 이제 방문각에서 이름을 만든 거니까, 저는 우리 방문각 선생님들은 필수서라고 합니다. 우리 하은진 선생님도 필수서라 하시죠? 자신은 필수서 아니라 선택서, 이렇게 혼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필수서인데. 자, 일단 잘 보세요.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설명한 걸 일단 뭔가 필기하고 싶죠. 필기를 좀 해야죠. 그런데 5페이지 딱 보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해서 표로 끄미끄미 깔끔히 정리가 돼 있죠. 이게 필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필수서에 제가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별도로 뭔가 필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필기도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강의 듣다 보면요, 장담하는데 10분이면 픽 쓰러져요. 10분이면. 그러니까 필기를 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연습장 같은 거 하나 옆에다 놓고 필기용이니까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지. 필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필이나 볼펜을 끄적끄적 하면서 제가 암기하라는 거 같이 좀 적고 요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필기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표로 딱 정리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거리가 필요해. 읽을 거리가. 우리 중개자 수험생 분들이 대부분 두문자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과목마다 두문자를 많이 쓰니까. 근데 이 두문자만 갖고는 안 돼. 이 두문자가 어떻게 실제 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파악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읽을 거리가 필요해. 근데 이제 쓸데없는 거 읽지 마시고, 여기 요 표 밑에 보면 박스가 있어. 이게 박스가, 그렇죠. 뭐 1, 2, 3, 4, 5, 6, 6개 지금 딱 있잖아요. 복합 개념에. 이게 8년치 기출 족보야. 8년치 기출 지문이야. 8년치. 최근 8년치 기출 지문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순서대로 저희가 쭉 나열한 거라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강의 들으면서 이 표 보면서 내용 이해하고, 그리고 뭔가 읽고 싶어요. 그럼 그렇죠. 8년치 기출을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별도의, 지금은 기출문제 따로 안 풀어도 8년치 기출 이렇게 읽다 보면 시험에 이런 게 나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8년치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것들 선별해 줄 테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먼저 보고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 부동산학은 계산 문제가 그래도 꽤 많이 나오죠. 이게 챕터별로 제가 필요한 계산 문제는 다 넣어놨어. 다. 그리고 해설도 없어. 해설도. 왜? 이게 해설을 넣어놨더니 혼자 공부하면서 또 무슨 공부해?
혼자 자기주도 학습해. 그러니까 양이 너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에 나온 것들 체크해 줄 테니까 계산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체크한 것 정도 마셔. 체크한 것 정도. 그럼 꼭 몇 문제를 맞춘다고? 절반 가까이 맞춰. 절반이라 그랬어? 절반 가까이 맞춘다 그랬어. 절반 가까이는 맞출 수 있다. 제가 선별해 준 것만 하면.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암기가 필요해.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암기하라고 만든 게 빵꾸 노트예요. 자, 지금 5페이지 필수서 펴져 있죠. 5페이지. 자, 요 빵꾸 노트예요. 우리 방문가에서는 요 빵꾸 노트를 익힘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스로 혼자 익힌다 해서 익힘장인데, 요 빵꾸 노트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자, 빵꾸 노트 4페이지를 우리 5페이지에다가 딱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서 표가 있죠. 익힘장 4페이지, 빵꾸 노트 4페이지에 그 표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똑같을 것 같아, 완전히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있어, 없어? 정답은 어디에 있어? 필수서에 있어. 우리가 공부한 거, 그렇죠, 확인하라고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 그 목차도 똑같아. 목차도 똑같고 이렇게 제목 보면서 우리가 찾아주면 정답은 필수서에 있어요. 필수서. 자, 그런데 이거 뭐 하려고 만들었니? 1장은 대부분 빵꾸를 채워. 장담하는데 1장은 항상 빵꾸를 채워. 어디서부터 애매모호해져. 2장부터 빵꾸가 잘 안 채워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봐요. 다른 과목 쭉 열심히 하다가 부동산아 살짝 뭐가 필요하다고? 살짝. 복습은 필요해요. 살짝이더라도. 근데 그 살짝이 뭐 정도니? 요거야. 요거. 여기에 적어져 있는 주제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것들만 적어 놓은 거니까 빵꾸를 혼자 채워보려고 해보셔. 그래서 빵꾸가 채워지면 공부된 거고, 빵꾸가 잘 안 채워진 부분은 그 부분이 내가 약한 거지. 그래서 자꾸 빵꾸를 채우면서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해주면 돼요. 요것만. 요 몇 장이에요? 34장. 34장. 많아 보여, 적어 보여? 그리고 손바닥만 해. 그러니까 빵꾸 좀 숫자로는 많지만 그렇게 내용은 많잖아요. 이게 정답은 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 빵꾸를 채우면서 이게 복습하는 거예요. 원래는 애가 5월달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기 올해는 제가 부록으로 딱 넣어놨어요. 1월부터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채워봐요. 수업 중에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빵꾸에다가 정답 채워 넣는다. 채워 넣는 거 금지다. 금지야. 금지. 정답은 필수서에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빵꾸 노트가 짧아서 이렇게 자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뭔가 머리에 이렇게 가다보니 뭔가 정리가 돼요. 한번 해봐. 한 2달만 해도 뭔가 논점이 가다분하게 아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라고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이제 항상 뭐가 필요해?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 정리가 필요해요. 자, 맞춰보셔. 자, 올해 미스터 국의 목표는 여전히 잘 선별해 줄게요. 잘 선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스스로 뭔가 알아서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어요. 강사가 하지 않았는데 괜히 옆에 있는 거 찾을 필요는 없어요. 강사가 안 한 내용들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는 안 돼?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최소한 2가지는 해주셔야 돼. 1번 꼭 하시라. 1번 정확히 17분 30초 전에 했어. 1번 꼭. 그렇죠. 출석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출석.
그다음에 두 번째, 복습이 필요한데 많은 복습은 필요 없어. 살짝 복습해줘요. 살짝. 그리고 그 살짝 복습 뭘로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죠. 빵꾸노트 채워보는 것 정도면 돼. 객관식에서는. 막 암기할 필요도 없어. 빵꾸의 키워드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에? 그렇게 잘 강의해줄 테니까 어떻게? 잘 따라오시라고. 그리고 필수서에다가 꼭 부동산 두루미 적어놓고 질문도 한 번씩 해보시고. 이렇게 OT.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바로 이제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시에 안 끝나. 1시에 안 끝나. 이제 4타임이니까 벌써 아직도 몇 타임 남았어? 3타임이나 남았습니다.